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국GM이 오늘 분산공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위해 GM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국 GM 본사도 한국 정부 및 노조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폐쇄 및 회생 플랜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신 회장의 실형 확정으로 롯데그룹의 지배 구조 개선 작업이 중단되고 일본 롯데홀딩스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의 최저 수익을 보장하는 등 가맹점과 이익을 나누는 프랜차이즈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올해 총 16억 원을 투자해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과 브랜드 디자인 개발, IT 환경 구축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채권 추심을 위탁할 수 없게 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는 5월부터 금융사들이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지고 채권 추심인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채권 추심 회사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농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던 양시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2395.19포인트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이 코스닥 시장인데요. 1% 넘는 급락을 오늘도 이어가면서 829.39포인트로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비교해서 좀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시간 통해서 투자에 대한 탄탄한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두 분이죠. 봉추선생 이강미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몇 거래일 되지 않은 시장 속에서 이제 내일 하루만이 남겨져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강미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그 지수를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아직은 안정된 흐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휴를 앞뒀을 때는 일단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지수가 다시 가면은 그때 확대해도 되니까 너무 무리한 매매는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또 이런 태도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좀 보수적 접근이 유효해 보이는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나날이 갈수록 코인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그런 감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현물 쪽에서도 슬슬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이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인행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등을 시도하는 주식시장과 달리 암호화폐 시장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9,000불, 뭐 10,000불 이렇게 좀 중요 가격대가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제 일본 거래소 해킹 관련한 이슈 좀 점검을 좀 같이 해드리고 이 시장에서 어떻게 방향을 좀 잡아가면 좋을지 잠시 후 상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인 관련돼서 좀 투자하시는 분들과 관련된 이슈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코인 돋보기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으로 두 분과 이렇게 든든하게 1시간 꾸려갈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상담 먼저 도와드리고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해 평택초놈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가 발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시청권을 좀 획득을 하셔서 더욱더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 클린 시간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070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LS 산전을 매수가 64,000원에 비중 30% 중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에 LS 산전 어떻게 될까요? 1.09% 빠진 54,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6만 원대인데 오늘 좀 5만 원대로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먼저 추세와 적정 주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지금 현재 77,000원. 그리고 비교가 0.77인데 2월 초에 급락하기 전에는 적정 주가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 추이도 지금 1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지금 차트 추세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2월 초 실적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급락을 했고 그러면서 단기는 지금 하락. 하지만 중기는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기 때문에 평택초놈 차트 이론에 따라서 중기 상승. 그래서 중기는 상승 추세, 단기는 하락 추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산전 같은 경우에 7만 원대 부근에서 고점 기록한 이후에 최근 54,000원까지 좀 빠르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기는 상승 추세는 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정 주가는 7만 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6만 원대 비교해서 54,000원 지금 손실폭이 점점점 더 커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일단은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대응을 잘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시장 흐름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꺾였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마이너스 5% 정도의 정리를 해주시고요. 하락하면은 저점을 이탈하면 일단은 정리를 해주십시오.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워낙 좋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00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사실 매수가가 좀 낮아 보이기도 하고 기술적으로는 21선 이하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매수 자체가 잘못됐거나 대응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사실 이 상승이 나오는 이런 부분에서 홀딩을 하셨던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5일선 위에서 따라잡으셨죠. 그리고 나서 하락할 때 손절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그러면은 급락하는 종목을 계속 거기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준이 없었던 거죠. 역시 손절을 좀 짧게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이렇게 갑자기 악재가 터지면서 급락하는 종목을 중기 홀딩 하기는 조금 힘들죠.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악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운도 약간 없었습니다. 지수가 지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작년에는 실적이 그렇게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는데 주가가 현재 고점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고요. 나왔던 실적에 비해서는 낙폭이 크다. 그건 역시 지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수가 불안하면 계속해서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은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우선입니다. 사실 중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려면은 지수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지수 상황이 불안하고요. 사실상 강하게 다시 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중기 목표가를 정하기보다는 일단은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꽤 길게 상승을 했어요.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그 저점을 찍었던 게 2016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상승이 1년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100%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 정도 무거운 종목이 이 정도 상승이 나왔다고 하면은 시간과 상승의 크기가 상당 부분 나왔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수 상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역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아야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무턱대고 중기로 홀딩하는 것보다는 단기로 대응을 하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고민하자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5%나 저점을 이탈하면은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 한번 접근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문자로 보내주셨을 때 목표가 궁금해 하셨지만요. 지금은 목표가보다는 대응이 좀 우선적인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고, 일단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저점 이탈 시 매도를 하시고 이후에 좀 관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상담 받아볼게요. 자, 끝자리 0888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포스코 ICT를 매수가 9,000원의 비중 20% 진단을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포스코 ICT 종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포스코 ICT는 1.77% 빠진 8,31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1월 19일 최고가 9,550원을 기록한 이후에 좀 단계적으로 눌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고점까지 잘 올라왔었는데, 네, 추세 볼까요? 네, 포스코 ICT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 지금 7,400원, 비교가 1.12, 거의 뭐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가 이 종목의 차트 움직임하고 굉장히 상당히 유사한 그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를 살펴보면 작년 지금 이제 1년 전 2월 달에 약 5,000원대, 5,500원 부근이었고 지금 최고점이 이제 9,500원. 그래서 적정 주가도 거의 한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의 가격도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기 추세 같은 경우는 작년 겨울에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해서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살아있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 2월달 들어서 21선을 지금 이탈을 하면서 조금 이제 21선과는 조금 이제 좀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기는 상승 추세, 하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최근까지 일단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좀 대응이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일단 9,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손실이 좀 극대화되고 있으셔서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너무 미련 가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본전 오면은 본전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던가, 손절 10% 후에 확실히 조정 시에 다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 잘못됐어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9,00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 하셨죠. 9,500원이 고점인데 거의 조정받지 않은 자리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면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패턴을 반복을 하시다 보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패턴은 반드시 바꾸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기업 흐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포스코 그룹을 배경으로 해서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향후의 흐름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종목도 역시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수익 확률이 높고요.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길게 보여드리면은 상승을 시작한 게 2016년 초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년 넘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승도 꽤 나왔는데 기술적인 흐름만 이용해서 매매를 하더라도 이 종목은 가격적으로 현재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최소한 121선은 이탈해야지 그래도 단기적인 매력이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 지수가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지수가 단계 좀 크게 꺾이면서 주가가 하락하면은 언제 다시 본전이 올지 장담을 하기가 힘듭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한 점, 그리고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지금 고점 부근이죠. 거기에 지수 불안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본전이나 마이너스 10%의 정리를 하신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지수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ICT 일단은 9,000원대 매수를 하셨고 현재 8,310원으로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자, 일단 본절, 상승 시 본절에
좀 매도해보시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잡아드렸습니다. 이후에 가격대가 확실하게 조정이 됐을 때 그때 다시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3315님 보내신 문자고요. 다원시스를 매수가 18,800원의 비중 30% 실으셨다고 합니다. 대응 전략 원하셨는데요. 자, 일단 다원시스 오늘장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시스는 오늘 2.46% 빠진 17,8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17,000원대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시지만 차트를 보니까 앞서서 포스코 ICT 차트 흐름과 최근 흐름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볼까요? 네, 다원시스 종목 적정 주가 18,000원, 비교가 0.99 거의 흡사합니다. 이 종목은 지금 차트로 보면은 포스코 ICT하고 진짜 차트 모양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IT 부품의 업종에 속해 있지만 사실 이제 최근 이렇게 좀 장대 양봉이 나온 경우는 이제 바이오 관련된 자회사가 어떤 제약 바이오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이렇게 차트가 나왔었고, 그래서 IT 부품이지만 최근 움직인 거는 이제 바이오하고 같이 움직였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작년 이제 겨울에 중기 상승 추세에 전환을 했고, 단기적으로는 올해 2월 달에 이제 21선 이탈하면서 단기 하락. 그래서 중기는 상승, 단기는 하락 추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 상승 추세,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원시스 같은 경우 18,800원이면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 전에 올라오는 흐름에서도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황에 따라서 수익은 10% 이상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매수하는 자리가 기술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매수를 할 만한 자리였는데 사실 고점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길게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역시 바이오 관련 뉴스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제약업종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 부근이라면은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로 짧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매수가가 아주 좋았던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00원이면 여기에요. 그래서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조정을 받았죠. 고점을 찍고 나서 21선 이하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는 잘 하셨어요. 그런데 가격적으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셨거나 아니면은 조금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받을 때 하셨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고점 부근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어요. 10월부터 10,000원대에서부터 24,000원대까지 거의 150% 정도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기업 흐름이나 이런 건 안정적인데 주가가 상승한 원인은 바이오 관련 뉴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감으로 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제약업종의 흐름을 좀 따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역시 그 제약업종이 좀 꺾였을 때는 같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실체가 없이 상승했기 때문에 뉴스가 없으면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대응하시고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하셔도 무난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 자체가 고점에서 가깝고요. 그리고 제약업종이 약간 불안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는 흐름, 전반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제약업종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역시 단기로 대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10% 대응이지만 수익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 상황 고려하셔서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업종과 좀 연관돼서 함께 살펴보시라라는 말씀까지 추가적으로 덧붙여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1175님 보내신 문자고요. 오리엔트 바이오를 매수가 2,237원의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1,09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긴 추세에서 보자면은, 최고가에서 많이 좀 조정을 받았고, 최근엔 좀 횡보를 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리엔트 바이오 종목은 적정 주가가 1,100원, 비교가 1.00,
뭐 소수점까지 하면은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거의 이제 유사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도 1년 전하고 비교하면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최근은 그래도 좀 이게 박스권 횡보하고 있고 이 종목 추세는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하락 추세가 좀 장기 하락 추세가 좀 보여왔고 최근 들어서 작년 겨울부터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상승 추세에 이어가지 못하고 또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는 계속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오랫동안에 지금 1,000원권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그런 횡보성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기와 단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적정 주가 1,100원으로 현재 구간과 좀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2,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50% 넘게 손실이실까요?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을 보면 안타까운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중기홀딩 하시면서 최대한 고점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뉴스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등은 가능한데 사실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지금 시장에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현재 시장에서 가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단기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은 수익이 훨씬 본전이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하기에는 지금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미련이 남으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종목 자체적으로는 역시 홀딩 하시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최대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이용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매수를 하시면은 안 되는 자리였는데 매수를 하시고 기준 없이 매매를 하셨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2,237원이죠. 그래서 이 정도 됩니다. 당시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실 수도 있었거든요. 단기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은 사실 지금 가격이 500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3,000원이 넘어갔습니다. 단기에 폭등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은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바이오 백신이나 또는 이런 바이러스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 급등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그런 흐름을 한번 기다려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폭등을 했던 종목을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면은 안 됩니다. 폭등한 종목은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가 사라지면은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매매는 좀 자제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손절 10%만 해주셨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끌려올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끌고 가면서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장에서 잘 움직이는 종목으로 갈아타서 빨리 매매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회복을 빨리 본전을 하려는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종목을 가지고 가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향후에는 이런 매수는 다시는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리엔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00원대 매수를 하셨고 지금 현재 손실폭이 꽤 크신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현재 부근에서 가장 또 현명하고 가장 좀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손절을 일단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추후에 이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기 홀딩 이후에 최대한 고점에서 반등 시 좀 매도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렸으니까요. 보유하시면서 좋은 가격대에서 매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27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폴루스 바이오팜을 매수가 16,300원에 비중 26%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 폴루스 바이오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6% 넘게 빠지면서 15,0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네,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추세와 적정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암리스가 이제 어제 사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 주가에는 종목명 암리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 800원, 비교값이 지금 상당히 차이가 좀 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솔직히 적정 주가하고 이 가격을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그동안 이제 추세 차트는 계속 보여드렸는데 이
회사의 어떤 기업 정보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가 어떠한 영업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속해서 지금 적자가 났고 재무 상태도 안 좋고, 그리고 기업 정보를 찾아보시면은 어떤 유상증자라든지 제3자 배정, 그리고 대표이사의 변경 등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적정 주가가 상당히 낮다, 이런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를 살펴보면 이 종목은 뭐 일단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지금 상승 추세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21선 이탈을 해서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루스 바이오팜이 좀 상호 변경을 하면서 이전에 암리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기업 재무적인 부분, 기업에 대해서 이런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부분을 좀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유상증자와 이 다양한 좀 변동성이 있었던 상황인 만큼 재무구조에 대해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중기는 상승 쪽으로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6% 넘게 빠지면서 이전에 17,000원대에서 좀 빠르게 이탈한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제약업종의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십시오. 손절 10%, 수익 10% 이렇게 짧게 보십시오. 사실 매수가는 고점에서 조정을 받아서 충분한 것 같은데, 매수가를 정밀하게 보면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6,300원이면은 이 정도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따라잡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확실하게 조정을 받고 저점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반등이 나왔으면은 좀 기다리셨다가 아래에서 매수를 하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조금 서두르셨죠. 어쨌든 매수가 자체가 좋지 않고요. 단기에 폭등한 종목입니다. 11월에 2,100원이었던 주가가 27,850원까지 거의 1,20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에 폭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짧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로 짧게만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폭등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은 또 크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고요. 전반적으로는 절대 고평가된 종목이 단기에 폭등을 했고요. 폭등한 종목을 폭등한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여기에서 또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떠나서 길게 가는 것보다는 짧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해주고 더 아래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기대감으로 가는 흐름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가는 종목들은 뉴스로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따라잡았을 때는 역시 단기로 짧게 대응하는 게 정석이다. 그래서 손절 10%, 수익 10%만 정도 매도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어휘나 연구원님도 최근에 이런 급등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매수가가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10% 이상 좀 매도를 좀 짧게 대응해보자라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 부분 잘 체크해 보시고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3155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수고하십니다. KT 매수가 3만 원의 비중 30%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에 KT 먼저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오늘은 그래도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27,50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지금 일단 3만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이 3만 원대가 다중 매물대이기도 해서 좀 지지 라인이기도 합니다. 네, KT 종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 것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5G 이동통신, 그리고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등 최근에 평창 올림픽 테마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테마로 엮여 있거나 아니면 테마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적정 주가는 현재 지금 95,400원이고 비교값은 0.29,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추세 살펴보면 이 종목은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1선하고 61선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지금
수치상으로는 하락 추세라고 나오지만 중기적으로는 지금 조금 이제 좀 박스권이다. 하지만 여전히 좀 하방이 좀 강한 그런 박스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21선을 최근에 거의 뭐 굉장히 이제 갭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그래서 중기는 하락 추세형 박스권, 그리고 단기는 하락 추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T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정석투자 시간에 대표님께서 좀 거론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저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27,350원까지 최저점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3만 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직장인들이나 또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런데 현재 관점에서는 매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전 오면 매도하시고요. 손절 10% 후에 일단은 관망을 하자. 이 통신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흐름을 좋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통신주 자체는 지수가 가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수가 하락하면은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흐름을 정부에서 그냥 놔두지는 않을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방향이 또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통신업종의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작년 8월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지금 통신업종은 흐름인데요. 이런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단기로 들어가 보셔도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저점인가 싶어서 들어갔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게 통신업종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KT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기관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는 특히 또 지수까지 불안하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이 종목을 계속해서 끌고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본전 오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손절 10% 후에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KT 이런 통신 업종에 대한 부분을 시황 시간에 저희가 항상 짚어드리고 있었고요. 일단 KT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 본전 매도 또는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 라인 잡아드렸으니까 이후 매도 후에 관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마지막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2340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애플론을 매수가 65,500원에 비중 30%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손절에 대한 여부 여쭤보셨는데 오늘 애플론은 2.69% 빠진 54,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 여부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추세 먼저 확인할까요? 네, 애플론 종목 적정 주가 8,300원, 비교가 6.54.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상장된 이후에 적정 주가 우상향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세 살펴보면은 상장 이후에 지금 120일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중기 추세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만 보면서 좀 유추를 하건데 중기적으로는 지금 상승 추세 보이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21선 이탈을 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중기는 이제 유추적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는 하락 추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론은 지난 9월에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 한에서 적정 주가 비교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몇 거래 연속은 같은 가격대에서는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상승하면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 20% 이 정도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흐름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준 없이 매매한 결과입니다. 사실 매수는 하실 수가 있는데 조정을 좀 받으니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64,000원이죠. 그래서 이 정도인데요. 매수는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고점을 기록하고 조정을 조금 받으니까 매수를 하셨는데 가격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중기 추세가 있었다면 역시 61선 아래죠. 결국은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기록한 걸 보고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흘러내릴 때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상장 이후에 상승을 한 이후에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공모가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50,000원대죠. 그래서 10,000원 이상에서는 계속해서 물량이 출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적정 주가로 판단했을 때도 절대 고평가된 종목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또 좋지 않은 게 제약업종도 약간 흐름이 좋지 않죠. 제약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제약업종 자체가 셀트리온이 빠지면서 그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셀트리온 자체도 주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조정받으면은 그때는 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 매수하시는 자체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가 자체가 좋지 않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종목의 흐름 자체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손절 20% 후에 확실히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앱클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본전 근처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20%에서 대응해보시라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린 시간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이어서 봉주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는 전부 비워진 채로 오늘 또 유지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먼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는 비워진 상태인데요. 지금 포트를 비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시장 상황도 불안하고요. 그리고 또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매매만 조금 반복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지수가 편안하면은 연휴가 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시장 자체적인 흐름도 불안한 감이 있지만 역시 미국 시장이 불안합니다. 한국이 쉬는 동안 미국은 장이 계속 열리죠. 그래서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시장이 혹시라도 낙폭이 커졌을 때는 한국 시장은 장이 다시 열렸을 때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안감이 남아있고 또 연휴가 끼었을 때는 포트를 조금 비중을 비우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또 그 최근에 단기 매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포트에 있는 종목도 있지만 말씀드리면은 또 그 중기로 홀딩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포트는 비우는 게 좋겠다는 관점에서 포트는 전부 비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최근에 매매를 했던 그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사실 지금은 중기로 홀딩하는 종목을 계속해서 홀딩하기보다는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지니언스입니다.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매수를 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당시에 13,500원에 수요일이네요. 13,500원에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단기로 짧게 보려고 접근을 했던 종목인데 금요일에 전략을 본전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주가의 흐름만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저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중기로 끌고 가도 될 만한 그런 흐름이고 블록체인 테마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 종목을 끌고 가기보다는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접근을 하더라도 정리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서 그 매도를 시켰었거든요. 사실 장중에는 7% 이상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전략은 본전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짧게 정리를 했던 흐름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디젠스입니다. 디젠스는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매를 한 종목입니다. 어제 추천주인데요. 금요일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았고요. 그 이전에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수가를 오전 9시 29분에 2,100원에 1차 매수를 하자고 사인을 냈는데 2,150원까지만 찍히고
그대로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분봉 흐름을 봤을 때는 분명히 매수가가 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갑자기 급등을 해서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긴 한데요.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이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단기에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단기 매매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지금은 저점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홀딩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종목들이 지수가 크게 빠졌을 때는 저점이 계속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데 상당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이렇게 지수가 불안하고 연휴를 앞뒀을 때는 단기 매매만 반복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도 뭐 장중 매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또 장중 매매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마감은 역시 비중을 최소한으로 비우고 마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연휴를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시려면은 포트를 조금 비우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 이강민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는요, 실시간으로 현재 시장에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에게 좀 사례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장인 만큼 좀 가볍게 비우시고 연휴 이후에 또 시장에 따라서 포트 점검과 그리고 편입을 또 결정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최근 실전 매매 사례에 대한 두 종목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다양한 이슈를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코인 돋보기는 어떤 이슈가 떴을지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사법부에서 범죄 수익 비트코인 몰수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EU 감독 당국의 발언인데요. 비트코인은 아주 위험한 자산이다라고 경고했다고 하네요. 일단 투자에 대해서 또 이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이런 리스크에 관해서 좀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런 두 이슈가 좀 최근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이슈 점검 연구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그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에서 일단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어떤 우리 시장에 아주 큰 호재가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드디어 유럽 쪽에서 이제 규제 관련돼서 좀 이제 본격적인 발언이 점점 나오고 있고 점점 이 빈도가 좀 잦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IMF 총재도 암호화폐가 규제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연적이다 이렇게 또 언급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미처 대본에 준비를 못했는데 일본의 그 램코인을 해킹당했던 코인체크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저는 8시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 내용을 좀 간단히 짚어드리면은 첫 번째, 거래소 운영은 계속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도산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계속 이제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안 관련해서도 좀 정부 측과 어떤 관리 감독 기관과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이제 보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 이제 좀 아무래도 불안전성과 이제 명확하지 못한 이런 뜬 소문들이 굉장히 지금 이 시장을 좀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좀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산으로 인정했다라는 점이 조금은 더 현재 상황에서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 이전에 해킹당했던 일본의 거래소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유지된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을 했고, 그리고 보상 역시나 정부와의 이런 협의 속에서 뭐 할 것이다라는 이렇게 그동안 좀 불안감에 좀 젖어들게 했었던 그 부분을 시원하게 좀 해소를 해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인 관련된 이슈를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코인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비트코인 시세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투자에 좀 직접적인 참고가 될 만한 사이트 하나 또 같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최고가가 이제 2,700만 원 이제 넘게 기록을 하고 나서 이제 잔인한 1월 보내고 2월 달도
지금 보면은 이제 좀 어찌 보면은 이제 하락과 상승이 좀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 길게 보면은 결국은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체크업닷컴이라는 곳인데 현재 지금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이 암호화폐들 이에 대해서 최근 1시간, 뭐 24시간, 일주일, 뭐 30일 이렇게 가격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한눈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구나,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구나, 뭐 중기적으로 상승이구나, 이렇게 추세를 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활용이 가능한 그런 사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봉춘 선생 전문가님이 설 연휴를 조금 가볍게 보내려면은 포트를 좀 비워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365일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연휴지만 외국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평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안타깝게도 지금 비중이 많이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안타깝지만, 신규로 좀 뛰어들까 하시는 분들은 좀 당분간은 이제 좀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세로 좀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팁에 대한 부분도 살짝씩 힌트를 주신 것 같아서 보신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코인 관련된 좀 교육을 받아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소개시켜드렸던 알트코인들을 좀 간단히 다시 한번 복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일단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이제 분산 네트워크, 이렇게 결합이 돼서 플랫폼 코인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더리움 연합에 주요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최근에는 삼성 SDS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블록체인을 연구한다라는 이제 소식으로 이제 테마주도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은행 간 송금 서비스를 이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이고, 빠른 결제 속도가 최대 강점이다 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그런 코인이고,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어떤 용량도 좀 커졌고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비트메인사의 CEO인 이제 우지안, 그 사람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 최근에는 SBI 그룹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채굴과 유통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퀀텀입니다. 싱가포르이 본사이면서 중국계 자금이 많이 유입된, 그래서 시장에서는 중국계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보안성 그리고 이더리움의 확장성이 결합이 됐고, 굉장히 빠른 전송 속도, 그리고 최근에 큐브 위성을 이용한 어떤 우주상에서 노드를 구축하는 그런 테스트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카르다노, 에이다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이거는 이더리움을 공동 개발한 개발자가 이 카르다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또 제3세대 언어인 하스켈이라는 언어로 구현이 되어서 굉장히 보안성이 뛰어나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판매를 일본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일본계의 자금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력설 지나고 나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사기 사건, 그 샘플을 좀 직접 이제 보여드리면서 피해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그동안 좀 배워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인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도 정말 다양한 정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평택촌농 정석투자 이 종목 클린 시간으로 이어갔습니다. 평택촌농 정우영 대표님의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과 각종 공지사항 또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대표님의 트위터 많은 팔로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설을 맞이해서 저희 정석투자가 그리고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2월 16일 설날입니다. 밤 9시 설특집 평택촌농 정석투자 2018년 증시 대전망이란 주제로 저희가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16일 밤 9시 방송도 많은 기대와 그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